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사 천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한 번도 직접 가본 적 없는 나라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숱한 기사와 영상,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저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국을 평가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비판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단 한 문장의 댓글이 제 모든 확신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는 나라를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이 한 문장의 댓글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릴 적부터 해외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나라들의 사회 모습을 비교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주제를 다루는 SNS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해외 이슈나 각국 문화 비교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특히 쿨하고 시니컬한 분석이라는 저만의 스타일로 많은 팔로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콘텐츠 안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늘 부정적인 쪽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여전히 과잉 경쟁과 사회적 압박이 심한 나라, 보여주기식 문화가 만연한 곳, 이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고 저 역시 그것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약간의 질투와 경계를 동시에 받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가족들의 대화 속에서도 학교 교과서에서도 뉴스 매체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결국 본질은 변하지 않은 나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특히 상하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에 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인식을 체화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SNS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인식이 오히려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냉소적인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조회수는 폭발했고 팔로워들은 리사, 내가 진짜야. 한국의 실체를 밝혀줘서 고마워라며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그런 반응은 제게 일종의 중독처럼 작용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를 객관적 분석가라고 믿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순간 날카로움을 잃는다는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편견이라는 단어는 너무 거창하고 그저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 왕이펑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의 한 대학원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가벼운 근황 토크를 나누던 중 그는 농담처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리사야, 그렇게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직접 가본 적은 없잖아. 한번 와 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몰라.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저로서는 한국에 대해 충분히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굳이 가서 볼 필요가 있을까? 뉴스와 데이터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걸. 그게 당시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왕이펑의 말투에는 특별한 설득이나 논리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던진 한마디였지만 오히려 그런 무심한 말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을까? 만약 한국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그걸 인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제 모든 콘텐츠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무서웠습니다. 한국이라는 주제는 저에게 있어 하나의 콘텐츠 원천이었고 그 위에 쌓아올린 팔로워 수, 영향력, 정체성 모두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로 직접 보고 오자. 그리고 만약 예상이 틀렸다면 그것 역시 기록하자. 그것이야말로 진짜 크리에이터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망설였고 몇 번이나 창을 닫았다 열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손가락은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팔로워들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태프들에게는 그냥 혼자만의 리서치 여행이라고 둘러댔고 촬영 장비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숙소도 유명한 번화가가 아닌 평범한 주택가 근처에 조용히 예약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여정이 될 거야. 비행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구를 빠져나오자 반듯하고 깔끔한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의 응대는 친절했고 수화물 찾기까지의 절차는 매끄럽고 정확했습니다. 공공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은은한 방향제, 깨끗한 세면대, 충분한 휴지와 온수. 저는 한참 동안 세면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다. 물론 첫인상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단정 짓지 말자. 며칠 더 지켜보자. 그렇게 저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은 제 머릿속에 그려졌던 한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한 도로, 반듯한 보도블럭,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분한 표정들. 그날 저녁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이상한 긴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제 생각을 얼마나 뒤흔들게 될까요? 모든 것을 다시 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와 마주할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일부러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첫인상은 우연히 만나는 것들 속에 진짜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숙소 근처 작은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 벽에 그려진 밝은 벽화, 그리고 조용히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작은 휴지통과 재떨이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버리는 모습을 보지 않았는데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거리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 대도시에서는 아무리 중심가라도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기에 저는 무심코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은 건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첫날부터 쉽게 감동하거나 마음을 열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울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중국에서도 매우 익숙한 교통수단이었기에 크게 다를 것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승강장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플랫폼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소 분주해 보였지만 고성으로 통화하거나 떠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줄을 맞춰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열차가 도착했을 때도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먼저 내리는 승객을 기다린 뒤 차분히 탑승했습니다. 이 조용한 긴장감, 그리고 정돈된 공기는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탄성에 가까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긴 정말 다르다. 열차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안내 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가지 언어로 동시에 제공되고 있었고 디지털 스크린에는 다음 역 정보와 출구 방향까지 상세히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젊은 남성 한 명이 노약자석 앞에 서서 자리로 가지 않고 계속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리에는 분명 빈 공간이 있었지만 그는 끝내 앉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는 한 여학생이 책가방을 다리 사이에 가지런히 두고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책을 넘기고 있었고요. 이 작은 풍경 하나하나가 저를 묘한 감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배려하는 공간이구나. 그날 저녁, 저는 무작정 숙소 근처 골목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무인 마켓을 발견했습니다. 입구에 설치된 셀프 개찰기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깔끔하게 정돈된 매장이 펼쳐졌습니다. 직원 한 명 없이도 매끄럽게 운영되는 그 시스템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진열되는 냉동식품부터 생필품,
간편식 키트까지 품목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결제는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는 누구 하나 허둥대지 않았고, 아무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한 듯 질서를 지키며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스스로 지키는 문화. 저는 그 순간 문득 목이 메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무인 시스템을 시도하는 곳이 있긴 했지만 도난이나 훼손 우려로 결국 보조 인력을 두거나 감시 장치를 늘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무인 매장이라는 개념을 늘 감시가 필수라는 전제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풍경은 신뢰의 문화가 실현된 결과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장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사회구나.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무인 마켓에서 본 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어디에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지금까지 본 건 편집된 한 조각에 불과했던 걸까? 처음에는 한두 장면이 예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거리에서는 밤늦게까지 혼자 걷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공공화장실에서는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으며, 지하철역 근처 무인 자판기와 무인 마켓도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둘 모여 제 안에 있던 견고한 한국은 문제 많은 나라라는 프레임을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연도 꾸며진 것도 아니다. 이 사회가 쌓아온 진짜 모습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그동안 제가 만들어온 수많은 콘텐츠들이 떠올라 가슴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어떤 희미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곳이구나.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장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국을 바라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닷새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고, 저는 하루 종일 시내 곳곳을 걸어 다니며 촬영도 없이 조용히 일상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몸이 이상하게 무겁고 목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무심히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코에서는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환경이었다면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 하루 이틀 쉬었겠지만 여기는 외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아프면 끝이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조심스레 스마트폰을 열어 구글맵으로 근처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소규모 의원이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외투를 여미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다시 생각하자.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차분한 조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간호사 선생님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자 바로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짧은 영어였지만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접수는 간단했고 전자차트에 입력을 마치자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종종 병원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있었기에 이 신속함은 그 자체로 놀라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남성 의사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증상을 차분히 물었고 필요한 검사들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제 진료 정보가 연동되었고 의사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현재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료가 끝나자 곧바로 약 처방전이 인쇄되었고 복용 시간과 주의사항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된 안내문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안내문이 영어 번역까지 자동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편하거나
배제당하는 느낌은 단 1초도 들지 않았습니다. 약국은 병원 건물 1층에 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제 처방전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었고 별도의 설명 없이 빠르게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 처방, 수납, 약 수령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5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디에서도 혼란이나 혼선은 없었습니다. 손에 약 봉투를 들고 병원 밖을 나서는 순간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목 안이 아프고 몸이 무거운 와중에도 저는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다. 여기는 환자를 하나의 사용자, 하나의 사람으로 존중하는 곳이다.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워 몸살에 시달리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몰랐구나. 그동안 내가 본 건 과연 진짜였을까? 고통 속에서도 뭔가 깊은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그건 마치 눈앞에 놓여있던 커다란 거울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은 문제 많은 나라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위에 제 채널과 정체성을 쌓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니 제가 믿고 있던 진실은 단지 한쪽 면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저는 북촌 한옥마을 근처를 방문했습니다. 목적도 없이 천천히 거리를 거닐다가 조용한 북카페를 발견했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 권지우 씨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 안에서 저는 권지우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가진 장점과 문제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때로는 자기 나라를 향한 애정 어린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이다. 권지우 씨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였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생각하는 디테일이, 신뢰를 지키려는 문화가,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려는 태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외면한 채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제 인생을 뒤흔드는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숙소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사람들은 평화롭게 조깅을 하고 강아지 산책을 시키며 아이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 일상적인 풍경이 저에게는 너무도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와이파이를 켰을 때 Seoul Free Wi-Fi라는 네트워크가 바로 잡혔습니다. 아무런 비밀번호도 입력할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에 인터넷이 연결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재생해 보았더니 버퍼링 없이 바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심지어 고화질 편집 파일을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아 열어보아도 아무런 끊김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짜라니. 순간 저는 어이없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VPN 없이는 절대 접속할 수 없는 사이트들이었고 공공 와이파이도 속도 제한이나 접속 제한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연결 하나가 저에게 상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기술을 자랑하려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려는 곳이구나. 그 깨달음은 작은 충격이자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안에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한국은 문제 많은 나라라는 프레임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었습니다. 좋은 점이 보여도 그건 보여주기 위한 것일 거야 라며 일부러 무시하거나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두 눈으로 보고 제 두 발로 걸으며 경험한 한국은 그 어떤 편견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깃든 노력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지금까지 쌓아온 팔로워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제 모습은 분명 다를 텐데 비행기가 상하이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 비록 비난을 받더라도
이번만큼은 진짜 제 이야기를 하자. 집에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영상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아 마이크를 켰습니다. 별다른 편집 없이, 조명도 없이 그냥 저 자신 그대로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사 천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상을 녹화하는 내내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 공항에서의 질서, 지하철의 조용한 문화, 무인 마켓의 신뢰 시스템,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세심한 배려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중간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 편집은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을 오해했던 제가, 한국을 이해하게 된 이야기. 처음에는 팔로워들의 격렬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리사, 무슨 일이야? 조작이야. 한국 정부한테 돈 받은 거 아니야? 우리를 배신했다. 날카롭고 무서운 댓글들이 수없이 쏟아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댓글을 읽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편했을 텐데.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댓글들도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리사 이야기 들으니 내 첫 한국 여행이 생각났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생활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댓글이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문제도 있지만 사람 사는 따뜻한 곳이에요. 리사가 용기 냈네요. 저도 주변에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였어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저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 조회수나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진짜 경험을 나누는 것. 저는 그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진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로 어느 한쪽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만 이야기하자. 그것이 제 안에 깊게 새겨진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세계를 향해 한국의 따뜻함과 진심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나 공감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